자, 일단 봅시다. 상관함수. 자, 상관함수는 개념 정리가 조금 잘 돼야 되죠.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자, 보자. 일반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단 각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선을 각의 시초선이라고 부르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정도 벌어진 각의 크기를 표시하는 이 선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지? 그러면 여기 벌어진 정도를 알파라고 얘기를 하면 이 각의 크기가 알파도이다. 이게 맞다 아니다? 아니죠. 맞지? 360도를 넘어갈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 각은 우리가 일반각으로 뭐라고 표시한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렇죠? n의 정수. 그러면 n이 말하는 건 뭐 회전수를 말하는 거죠.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미지수 n으로 잡아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각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신경을 써야 될 게 4분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1, 2, 3, 4분면에서 보통 각의 크기는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 얘를 시초선으로 가지잖아. 맞죠? 그러면은 여기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의 각이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 만약에 3, 4분면 이렇게 각이 표시되어 있다 해서 이 각이 180도라면 170도 사이에 있는 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게 360도를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일반각으로 표시되는 것들 기억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여기는 360도 플러스 360n 플러스 0도에서 360도 n 플러스 90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분면의 각을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일반각으로 표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삼각 함수는 함수의 정역을 각의 크기로 제한을 할 건데 각의 크기가 0부터 360까지다 이러면 함수를 만들 수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360도를 넘어가는 각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일반각을 만들었는데 일반각을 만들고 보니 또 지저분해. 각의 크기가 뭐 37,270도만 이딴 식으로 정역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방법을 만들었다? 호도법이라는 방법을 만들었죠. 맞지? 호도법은 각의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단위가 될 거고 호도법의 기준은 뭐예요? 호도법의 기준이 그거 호의 미리가 같은 거.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가 그 반지름의 길이랑 어떻게 같아질 때 맞죠? 이때 그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1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맞지? 각의 표시는 단위를 안 씁니다. 그렇죠? 되겠지? 그럼 1 라디안이 대충 얼마쯤 됐어요? 1점 얼마? 응? 아. 57점 얼마예요? 대충 1 라디안이 네. 자, 이 1 라디안이 자 봐봐 1 라디안 찾는 방식이 뭐였어요? 이렇게 원이 다 있다고 치면은 맞죠? 이게 360도일 때 호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2파이 r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맞지? 그때 세타 1대 호의 길이가 얼마야? r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맞죠? 그래서 2파이 r 세타가 360r 이렇게 되니까 r 나누고 2파이로 나누니까 얼마? 파이분의 180 이게 이제 저 세타의 가격인데 이게 180 나누기 3.1세타 대충 하면 57점 얼마 나온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자? 1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맞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파이분의 180이 1 라디안이니까 180도를 라디안으로 고치면 얼마? 파이 라디안이 되겠다라는 걸 기준 잡았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수가 예를 들어 60도면은 3분의 파이 맞지? 45도면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도법으로 각의 크기를 이제 새로운 단위로 만들어냈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 호도법에 대해서 각의 크기를 어렵게 뭐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맞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만들자는 거야? 삼각 함수를 만들어낸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삼각 함수는 당연히 삼각 B에 대한 값을 함수로 가지고 있는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일단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문제가 어떤 식인지 한번 봅시다. 자, 유형 1번부터 자 간단하게 대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세타가 제 1, 4분면의 각일 때 그러면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1, 4분면이면 0도부터 90도니까 2분의 세타면 0도부터 45도까지 이것도 1, 4분면이잖아요.
맞지? 그런데 예를 들어 400도가 표시가 되어도 어떻게 돼요? 1사분면의 각이잖아? 그럼 2분의 세타는 몇 도야? 200도일 거 아니야? 그럼 200도는 제 3, 4분면의 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맞죠? 맞지? 그래서 1사분면의 각이 0도부터 90도라는 게 아니죠.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에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사이에 있는 게 세타의 의사분면의 각이란 말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2분의 세타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180 곱하기 n 더하기 180n 더하기 45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여기서 n이 어떤 숫자라고? 정수예요. 그러면 n에다 0 넣어보면은 n에다가 0 넣어봅시다.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45도까지. 그럼 몇 사분면? 1사분면의 가지고가 맞지? n이 1이면요. 180에서 225까지잖아. 맞지? 그럼 제 3, 4분면. 자, 그럼 n이 2면요. n이 2면에 360 되잖아. 그럼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 그럼 또 어떻게? 1. 그 다음에 n이 3이면 또 어떻게? 그럼 제자리 돌아오는 걸 확인해 보면은 1, 4분면의 각이 세타일 때 2분의 세타가 나올 수 있는 각은 제 1, 4분면도 되지만 제 3, 4분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이제 일반 각에 대한 각의 표시가 되겠다. 이 말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고도법으로 각의 표시 뭐 기본적으로 그런 거 한번 볼까? 4 코사인 3분의 파이. 이거 설마 아직까지 못 외울 일 없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태수야 그렇게 생각이 깊어지면 안 돼. 숨 쉬듯이. 야, 1 더하기 4는 39 아니에요? 아니 1 더하기 4는 뭐예요? 그래 코사인 30 코사인 3분의 파이는 39 아니에요? 3분의 파이. 파이가 180도라고 십장생아. 60 60도 코사인 60은 십자세. 2분의 1. 적어줘야 돼 특수관 얘들아. 경기가 특수관 다 외우고 있지? 그래서 얼마 태수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일반각에 가지고 우리가 동경의 위치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빨리 한번 봅시다. 위치관계에 대한 내용 유형 정리해야 되겠죠? 자, 두 동경의 위치관계. 자, 봅시다. 자, 두 동경의 위치관계. 자, 어떤 위치관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두 동경. 깜짝이야. 원점을 기준으로 시초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맞죠? 해보자. 자, 봅시다. 두 동경의 위치관계. 자, 10초선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어떠한 알파라는 동경의 위치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되겠어? 자, 그랬을 때 베타라는 동경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 할게요. 자, 이건 무슨 관계예요? 이렇게 Y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 되는 관계가 있다 칩시다. 됐죠? 자, 그럼 알파가 나타내는 각은 시초선을 가지고 요만큼 되겠죠, 맞지? 알파가 나타내는 각이. 그럼 베타가 나타내는 각은 요만큼이겠죠. 근데 정확하게도 이 각의 크기를 앞에다 뭘 붙여야 돼? 360 곱하기 n을 붙여야 되는 게 맞죠? 자,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 이만큼의 각이 실제로 뭐랑 같은 거야? Y축 대칭이니까 요만큼이 같죠? 네. 맞지? 그러면 요거랑 요걸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180도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맞죠? 자, 그래서 두 동경의 위에 Y축 대칭이라는 말은 두 동경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몇 도가 된다? 360n 플러스 180도가 되는 그냥 180도가 아니죠. 앞에 360n이 앞에도 있을 거고 알파에도 있을 거고 베타에도 있을 거고 맞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대칭이 자 Y축 대칭 말고도 뭐 있겠어요? X 대칭. 알파가 이렇게 있는데 베타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뭐라고? X축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그럼 X축 대칭이면 여기랑 각의 크기가 어떻게 같이 나올 거야. 근데 알파가 나타내는 각은 시초선 기준으로 요만큼이야. 맞죠? 베타가 나타내는 각은 요만큼이 되겠죠. 시초선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이 각과 이 각이 어떻게 같으니까 요거랑 요거는 무슨 관계가 있다. 이거랑 이걸 더했을 때 어떻게? 360도죠. 그래서 요렇게 나타나는 X축 대칭일 때는 두 동경의 크기의 합이 어떻게? 360n 플러스 360이 되겠죠. 맞지? 근데 이걸 그냥 뭐라고 써도 돼요? 360n이라고 써도 상관없죠. 맞지? 360
n에 플러스 1이 붙을 텐데 맞죠? 어차피 n이라는 건 정수를 표시하기 때문에 n도 정수고 n 플러스 1도 정수잖아 맞죠? 같은 취급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n이 정확한 값이 얼마인지를 그림만 보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되겠니? 자, 세 번째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하나의 동경이 다른 동경이 이렇게 갑니다. 자, 어떻게? 이게 일직선상의 반대 방향의 존재를 하는 거야, 맞죠? 맞지? 쉽게 말하면 위치관계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두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 그림이 그려집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만큼의 각이랑 이게 막국지라는 게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을 거야, 맞죠? 자, 그럼 알파랑 베타의 동경의 관계는 이게 알파의 동경에 대한 각의 크기고요, 맞죠? 이 시조선에 대해서 요만큼이 뭐가 돼요? 베타의 크기란 말이야, 맞죠? 그럼 알파랑 베타 관계가 뭐냐면 이 노란과 이 노란이 어떻게 크기가 같으니까 이 베타랑 알파의 뭘 구해보면 차를 구해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것도 180도입니다. 그래서 이 원점 대칭일 때는 알파랑 베타의 뭐 차니까 이렇게 절대값 표시해야 되겠죠? 어디가 큰지 모르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몇 도라고? 180도니까 360n 플러스 18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치관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위치관계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두 동경 알파랑 베타가 알파, 베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어떠한 경우?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맞죠? 되겠지? 그럼 두 동경에 일치한다.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 이런 게 각의 크기가 같죠? 그럼 알파랑 베타가 같은 값이야? 그건 모른다고요, 맞지? 그렇지. 그래서 알파, 베타의 차가 몇 도가 나는 거예요? 360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맞지? 그래서 360 n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되겠니? 이거 외워놔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가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위치관계란 말이야, 그렇죠? 맞지? 자, 하나 더 있죠? 뭐 있습니까?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알파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베타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경우 뭐예요?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경우입니다. 맞죠? y는 x에 대하여 두 동경이 대칭됩니다. 그럼 알파에 대한 크기가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어떻게? 같겠죠. 그리고 요만큼과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같을 거야. 맞죠? 그러면 알파가 나타내는 각과 베타가 나타내는 각은 관계가 여기랑 여기가 같잖아. 여기랑 여기가 같죠? 요거를 여기로 갖다 붙이면 뭐예요? 두 개를 더했을 때 90도가 되는 관계죠. 맞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된다? 360n 플러스 90도다라고 얘기 표시를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치 관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형태가 여기 유형 3번의 문제들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 자, 52번 기본 문제 한번 보면, 자, 세타랑 7세타가 동경이 어떻게? 일치한대요. 자, 그러면 아까 그렸던 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직접 생각해봐. 세타랑 7세타가 어떻게?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렇다고 가격 크기는 같은 게 아니죠. 자, 이럴 때는 어떤 위치관계 성립한다? 두 동경의 차가 360n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 6세타가 360n입니다. 맞죠? 그러면 세타가 뭐다? 60n이겠죠. 그럼 세타가 될 수 있는 값은 무슨 많죠? 뭐 마이너스 60도도 되고 0도도 되고 60도도 되고 120도도 되고 180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무슨 많겠지? 그런데 중에서 문제 크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무슨 말?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는 걸 물어본 거잖아, 맞죠? 그럼 몇 도? 3분의 2파이 320도 맞지? 320도라고 안 쓰죠? 호도법으로 고치면 3분의 2파이 되겠죠? 어? 외우는 게 아니야, 대수야. 기준을 잡아라고. 파이 라디안이 몇 도? 그러면 120은요? 거기에 곱하기 2니까 120. 봐봐, 물론 공식화 하려면 할 수 있어. 봐봐. 파이 라디안이 얼마라고요? 180도야. 그러면 1 라디안이 얼마라고? 180도. 파이분의 180. 그럼 1도가 뭔데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맞죠?
되겠지? 그럼 120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하면 돼? 곱하기 120을 하면 되긴 하죠. 근데 그렇게 일일이 계산할 거야 나올 때마다? 아니죠. 그냥 볼 때마다 예를 들어 225도 하면 180도보다 45도가 크네. 4분의 파이가 파이보다 크네. 4분의 5 파이. 이게 한 0.37초만에 나와줘야지. 오케이? 우리 뭐 오케이. 아니야. 270도 90도 3개네. 2분의 파이가 3개네. 2분의 3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지. 그렇네. 맞지? 뭐 예를 들어 뭐 405도 405. 그럼 360도에 45도가 커졌네. 그럼 2파이에 4분의 파이 커졌으니까 4분의 9파이. 그래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진짜 1초도 길다 그거 계산하는데 봐봐 4 더하기 5는 4 더하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4 더하기 5? 그래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맞죠? 고등학생인데 그렇지만 저는 그냥 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한번 봅시다. 그럼 54번 자 2세타랑 4세타가 X축에 대하여 어떻게? 대칭이랍니다. 모든 세타의 가격 크기 합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되겠니? 자 그러면 뭐 2세타, 4세타 이런 식으로 있다 이 말이죠. 맞지? 그러면 2세타랑 4세타는 어떤 관계가 있다? 두 개를 더했을 때 360도 그러면 더하니까 6세타는 360n 그래서 세타는 60n 맞죠? 그럼 세타는 지금 무시 많은데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180부터 270도까지가 적혀있죠? 54번인데요? 왜 270도까지예요? 2파이. 2파이야? 너 뭘 봤지? 80도까지입니다. 2분의 3파이를 어디서 봤지? 자, 파이부터 2파이면 180부터 360까지 그러니까 4분의 2파이야. 240도 300도 맞지? 네. 맞죠? 자, 60도를 생각해 60도가 뭐? 3분의 파이 4개짜리 3분의 4파이 4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바로 그럼 해줘야 4분의 됩니다 4파이 다 놓을거립니다.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 그렇습니다. 어렵네 이게. 자 봅시다. 부채꼴 있습니다. 자 호의 길이 L. 자 호의 길이 L. 우리 구하는 방법. 미세. 들어가 임마. 자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원래는 360분의 중심각을 곱하기 6파이아를 잡았지. 포도폼으로 표시된 각에 대해서 자 L 바로 구합니다. 뭐였죠? 알세타. R 세타 맞죠? 반지름 곱하기 세타는 됩니다. 여기서 세타는 중심각이 고도폭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를 말하죠. 예. 맞지? 예. 자 넓이 S를 하겠습니다. 넓이는 2분의 1 RL 맞죠? 이렇게 됩니다. 맞죠? 원래는 파이아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인데 우리 중심각을 60분법으로 안 쓴단 말이야. 맞죠? 자 근데 L이 뭐라고? R 세타 그럼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넓이를 표시를 한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3파이다.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공식화하면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넓이. 호의 길이 물었으면 어떻게 R 세타니까 6파이 이렇게 될 거고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만 단순히 넓이랑 부채꼴 중심각 가이크 이런 것만 하면 문제가 너무 쉬워요. 맞지? 문제를 딱 보면 모의고사 전부 다 1번부터 7번 사이에 배정되는 문제들이겠지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거 이제 어렵게 만들면 그나마 뒷페이지에 보면 그래도 어려운 게 없네. 그나마 어려워 보이는 거 뭐 70번 한번 볼까? 자 A, B를 지름으로 하고 하는 반원을 그려놓고 원의 중심 O에서부터 자 점씨를 찍어서 호를 AC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호 AC의 길이가 얼마라고? 파이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OBC 자 요거 넓이가 얼마다? 15 파이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OA의 길이를 구하시오.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맞죠? 예. 되겠니?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하면 얘가 자 반지름의 길이를 모르니까 뭐 Z.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어떻게 나오겠어?
R 세타 해서 R 세타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파이가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럼 중심각은 뭐라고 할 수 있어? R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180이 뭐? 2빼기 R 파이 마이너스 R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그럼 이거 넓이가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1 R 제곱 세타 파이 마이너스 파이가 했더니 얼마가 나온다? 15파이가 나왔다 이 말이죠. 자, 귀찮으니까 일단 2 곱하고 파이 나눠주고요. 됐지? 그럼 R 제곱에 1 마이너스 R분의 1이 30이 되겠다 이 말이죠. 되겠죠? 자, 그래서 R 제곱 마이너스 R은 3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R의 값이 뭐이다? 6이다. 마이너스는 반대로 길이가 될 수가 없으니까. 맞죠? 이런 문제가 그나마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어려운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어렵지 않죠? 아 근데 이게 3점짜리라고 말 안 된다 이거. 왜 너무 2점짜리 같아? 4점짜리 이게 뭐 4점짜리야? 14번 정도? 25번이면 객관식 주관식 5번이잖아. 개 쉬운 문제. 개 쉬운 건 아니다. 보자, 좀 어려운 거 없나? 71번 개 어려워 보이는데. 71번 한번 풀어봐봐. 프로님. 김희선 같이 자, 보자. 자, 이 부채꼴의 넓이 OAB. OAB는 넓이 간단하게 구해지죠? 뭡니까? OAB. OAB 네? 그냥 전체 부채꼴. 아 3분의 4 파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쵸? 맞니? 됐어, 안 됐어? 자, 그럼 뭐가 돼요? 3분의 4 파이 3분의 4 파이 맞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반원 C의 넓이고 넓이 넓이 뭘 알아야 돼? 반지름을 알아야지 넓이 구할 거 아니야, 맞죠? 자, 반지름 R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원의 성질이 뭐시다? 여기 접선이니까 원의 성질은 4 그러면은 90도 하랬다 90도가 되겠죠? 됐지? 자, 그럼 봐봐. 여기가 60도니까 이게 30도니까 뭐가 성립을 해요? 1대 1대 루트 3대 2가 성립을 하겠죠. 여기 R이에요, 맞죠? 예. 여기도 R이야. 여기가 얼마겠어? 2R입니다 4 마이너스 R 되겠죠? R입니다 맞지? 네. 전체 반지름 사이에서 R 뺐으니까. 네. 그럼 이게 1대 루트 3대 2죠, 맞지? R 대 4 마이너스 R 이게 몇 대면? 1대 1대 2 되겠죠? 예 그래서 2R이 4 마이너스 R. 그래서 R이 얼마? 3분의 4입니다 3분의 4 맞죠? 그래서 이거 넓이가 3분의 4의 제곱파이니까 9분의 16파이의 절반 안 맞죠? 9분의 8파이 이게 이제 S2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어려운데. 이게 어려우면 어떡하니 태수야. 진짜 베이직 아니야 베이직. 직각삼 같은 생각을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자 아 했다니 고난도 유형 아닌데 이거 왜 고난도로 다니면 자 7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채꼴에 자 부채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자 이거 넓이가 16이래요. 파이 안 붙어 있어도 돼요. 76번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뭐예요? R이라고 할래요 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둘레의 길이가 최소값이 얼마냐라고 물었죠. 근데 여기서 뭘 알려줬어요? 뭘 알려줬다? 뭐였지? 넓이를 알려줬죠. 자 그럼 봐봐. 여기 중심각도 보니까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얘기를 하면 넓이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2분의 1 RL에서 넓이가 얼마가 나온 거야? 16이래요 그럼 RL이 얼마가 나와요? 2에요 32가 나오는데 맞지? 여기서 지금 둘레의 길이에 뭘 구하라는 거야? 7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죠? 그럼 둘레의 길이는 뭐가 돼요? 2R 플러스 2R 플러스 L인데 이게 여기서 뭐야? L을 R분의 30이라고 표시할 수 있죠. 네. 맞니? 네. 자 그러면 2R 플러스 L인데 L을 R분의 30이라 합시다. 딱 봐도 양수인데 역수관계에 있는 문자 R가 끼어있죠, 맞지? 산수기하에서 어떻게? 2 루트 64 파이에서 나오니 이제 16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75번은요? 반대죠, 이번에는. 네. 밑에는 넓이 주고 둘레의 최소값. 여기서는
둘레 주고 넓이의 최대값 물었죠. 자, 똑같아요. 75번도. 자, 봐봐. 여러분 최대 최소를 할 때 함수의 그래프의 함수 범위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게 아닌 이상 무조건 두 가지밖에 없죠. 뭐 최대 최소 가지고 두 가지밖에 없어. 꼭지점 찾는 거하고 그리고 산술기 하나하고 맞지? 자, 75번도 봐봐. 자, 이번에 끈의 길이가 얼마? 끈이 이렇게 있어. 이게 40cm라고 해요. 자, 이걸 가지고 뭐 부채꼴을 이렇게 만들었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다? 40이 되겠다 이 말이잖아. 자, 그럼 이렇게 세팅하면 되지.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호의 길이는 40-2R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둘레가 40이니까. 그때 넓이는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 R L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지? 그러면 2로 나눠갖고 R 곱하면 마이너스 R 되고 플러스 20R 이렇게 되겠죠? 이거 위로 볼록한 2.7그 최대값 또 꼭지점 나오면 되죠? R이 얼마일 때? 11대 10대 1파니까 답은 100 이런 식이 되는 문제다 이 말이죠? 오케이 간단하죠? 자 보자 상각함수의 정의는 자 상각함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 원이 있다고 칩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1대 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원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찍어서 자 그럼 좌표평면 x, y라고 합시다. 그럼 x, y를 자 원점에서 이렇게 동경의 위치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 x, y를 지나는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각에 대한 값이 오직 하나로만 정해지죠. 자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맞죠? 자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쵸? 지금 사인 세타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X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일반화를 해야 되니까 자 사인 세타를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r분의 y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지? 그럼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x분의 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r은 뭐예요? r은 반지름의 길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양수일 수밖에 없는 값이야 맞죠? 근데 x, y는 여기에 좌표 평면 위의 점이니까 뭐가 존재를 하는 거야? 부호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 각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값으로 이러한 값으로 정해지니까 함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뭘 가지고 있다? 부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제 이사분면에 남기면 x의 좌표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y 좌표는? 맞죠. 그러면은 지금 x의 좌표가 마이너스인 코사인이 뭐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분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맞죠. 이런 식으로 각 사분면에서는 부호가 정해질 수 있다는 말이 맞죠. 그래서 기억을 꼭 해야 될 게 뭐가 있었다? 올, 사, 탄, 코 요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였죠. 이게 뭐야? 각 사분면에서 뭐가 되는 애들? 양수가 되는 삼각비의 값들입니다. 맞죠? 이 사분면은 모두 다 그리고 나머지 사분면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나씩만 양수 나머지 두 개는 음수가 되는 애들이란 말이 맞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 삼각함수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 올산 탐코랑 각의 크기는 무조건적으로 뭘 가지고 계산해야 된다? 각의 크기, 삼각함수의 각의 크기에 대해서 삼각비의 값, 각의 크기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 삼각비의 값이 정확하게 값은 뭘 보고 판단한다 했어요? 무조건적으로 다 필요 없고 그냥 뭐만 말하고 x축과 이로는 각의 크기만 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기억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산할 때 이게 제일 편한 겁니다. 맞죠?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사인 240도를 구하려고 해. 그럼 240도를 표시를 하면 180도에서 240도 가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240도를 가면은 240도를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랑 보라고? x축과 이러고 있는 각만 보세요. 그럼 몇 도예요? 10도가 그럼 이건 사인 90도 뭐라고 얼마? 2분의 루트 3이야. 맞죠? 그런데 얘가 몇 사분면이야 그러면? 제 3, 4분면이면은 사인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사인 240도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잡게 된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탄젠트 탄젠트 420도를 한다. 오케이? 그럼 420도를 찾으면 360도 돌고 얼마만큼? 60도만큼 났잖아 맞죠? 예. 그럼 이거 그냥 뭐랑 같아? 탄젠트
60도랑 같은 거죠. 삼이야. 루트 3이겠죠, 맞지? 부호가 1, 4분이니까 양수일 거고요, 그치?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코사인 600도를 하겠다. 그럼 600도가 나온다. 그러면 360도 돌고 얼마만큼 더 가는 거야? 240도를 더 갔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겠죠. 그럼 X축과 이러고 있는 것만 뭐라고 그랬죠? 60도 맞지? 네. 그러면 코사인 60도만 찾으면 내가 얼마인데요? 자, 그리고 제 3, 4분면이니까 이런 식으로 값을 찾으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삼각비의 값은 저 두 가지 옳지 않고 부호를 결정을 하고요.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 무조건적으로 X축과 이러면 각만 보라는 거였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삼각함수에서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무조건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삼각비의 값 찾기가 이겁니다. 맞지? 괜히 뭐 다른 뭐 2분의 n파이 꼴 나와가지고 정리하고 막 그런 것들을 어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표 문제 한번 봅시다. 77번. 자, 양수 K에 대해서 점 A가 좀 이상하게 적혀있긴 해요. 마이너스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1 콤마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됐니? 자, 그럼 점 B는 얘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X, Y는 X에 대해 대칭이네, 맞죠? 그럼 Y는 X 대칭하면 X랑 Y 자리 바뀌니까 B의 좌표가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1 콤마 마이너스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1 자꾸 빠져주네. 자, 이게 점 B의 좌표일 거예요, 그쵸? 됐지? 자, 그랬을 때 두 동명 OA랑 OB가 나타내는 각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그림으로 나타내면 양수라면, 그쵸? 맞지? 자,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좌표는 몇 사분면이 있겠어요? 4. 어?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맞죠? 2. 제 2사분면이 있겠죠? 쌤도 바로 어. 좌표 잘못 썼어요. 잘못 썼다고? 뭘? 아, 여기 K네? 쏘리. 여기도 K 이렇게 쓰면 되니까, 맞지? 양수니까 뭐 이런 데 있겠죠? 점 A가 되겠니? 자, 그럼 점 B는 얘를 어떻게 했어요? Y는 X 대칭했을 거고 쭉 반대로 하면 요즘에 있겠죠, 맞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뭐랬어요? OA랑 OB가 나타내는, 맞지? 이 각의 크기에 대해서 요만큼을 뭐라고 하자? 알파, 요만큼을 뭐라고 하자? 베타라고 얘기를 한다 했어요, 그치? 됐죠? 자, 그래도 우리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 했어요. 어떻게? 이게 알파, 베타는 이렇게 보지 말고 알파는 그냥 요거 보고요. 베타는 요거 보라고요. 그치? 되겠죠? 자, 그러면 삼각비의 값을 찾으려면 요 알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맞지? 맞죠? 좌표가 여기가 길이가 얼마인데요?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길이만 보라고요. 맞지? 부호는 이사분면이니까 정할 수 있잖아. K 되겠죠? 됐니? 그럼 비타고라스 정리해서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을 하면은 요거의 제곱이 나오겠죠?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면 어떻게 돼요? K제곱 플러스 1 K제곱 마이너스 같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거 잘못 쓴 거 없나? 써보게 됐죠, 선생님? 그러게? 왜 빗변 길이가 길어야 돼요? 빗변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 바본가? X인가? 여기 좌표가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K제곱 맞지? 빗변 길이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거의 제곱이죠, 맞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가 나왔다? 1이네요. 그럼 빗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1이죠, 맞지? 자, 그랬을 때 일단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를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파에 대해서는 코사인 그냥 요 삼각형 보면 돼요, 맞죠? 그럼 1분의 뭐예요? 요거죠? 맞지? 맞죠? 길이만 보면 코사인 알파가 뭐가 돼요? 루트 제곱 플러스 1분의 1인데 제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맞죠? 자,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만큼의 길이 얼마야? K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K. 이렇게 됐고, 맞죠? 요만큼의 길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맞죠? 그럼 요 길이 이거 똑같이 1이겠죠? 그럼 코사인 알파는 뭐야? 1분의 요거잖아, 맞죠? 맞지? 그러면은 코사인 사인 베타는 그럼 뭐? 사인 베타는 요거분의 요거죠? 그럼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런데 제 4사분면이니까 사인은 음수 맞죠? 이렇게 곱하라 이 말이지. 이거 곱해서 얼마라고? 3분의 1 3분의 1이다 되어 있죠?
됐지? 그래서 곱하니까 k제곱 플러스 1이 뭐가 되겠다? 3이 되겠다 이 말이죠. 예. 아, 네. 됐지? 뭘 구하랬죠? k제곱 구하랬으니까 답은 2. 이런 식으로 찾아라 이 말이지. 되겠니? 2. 자, 80번도 한번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좌표평면이 두 원이 있는데, 자, y는 2를 이렇게 그어놓고요. 자, 이 작은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나 돼 있어요? 루트 5라고 돼 있고, 큰 원이 반지름이 얼마나 돼 있어요?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자, 알파가 얼마만큼? 요 OA가 이루고 있는 락이 알파고야, 맞지? OB가 이루고 있는 락이 뭐다? 베타다, 이 말이에요. 그쵸?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를 구하라 라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쵸?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가 y가 2니까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여기가 길이가 2라는 거죠, 맞지? 자, 그럼 요 길이가 얼만데요? 루트 5죠? 맞지? 그럼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얼마? 1이겠죠? 맞아요? 아, 네. 자, 마찬가지 요렇게 가면 요렇게 삼각형 만들어. 그냥 딴 거 없고 삼각형 만들어서 부호만 나중에 정해주라고요. 요 길이가 얼마? 2죠? 요 길이 얼만데요? 3이죠? 요 길이가 루트 5겠죠? 됐습니까? 네. 자, 여기가 이만큼이 알파, 이만큼이 베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쵸? 네. 됐지?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려 했냐면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를 구하려 했으니까 맞죠? 자, 그럼 사인 알파는 이 삼각형을 보라고. 사인은 뭐 5분의 뭐예요? 루트 5분의 2예요. 그쵸? 맞니? 부호는요, 제 2사분면이니까 양수 사인이죠. 그럼 코사인 베타는 요걸 보라고 남았지? 뭐야? 3분의 루트 5라고 남았지? 그리고 제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치? 괜히 좌표 잡아가지고 쓸데없이 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X축구가 이루고 있는 가각으로 삼각비를 만들어내라고요. 부호만 나중에 정리해주면 되니까. 자, 한번 봅시다, 얘들아. 자,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 원이 중심에 원점에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이 그래프가 y는 로그 ax의 그래프를 그었을 때, 자, 그럼 봐봐, 얘들아. y는 로그 ax의 그래프는 증가함수인 a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거 x절편이 얼마가 되는 그래프? 1의 그래프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으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 b가 아닌 이 점을 뭐라고 하자? P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AP의 길이가 얼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다? 루트 3이래요. 되겠습니까? 됐니? 자, 그랬을 때 얘가 A제곱, A의 루트 3제곱을 하면 얼마냐 이 말이잖아. 맞죠? 맞지? 근데 여기서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린데요? 1짜리잖아. 요 길이 얼마? 1이고 요렇게 해도 얼마? 1이에요. 그렇지? 맞습니까? 어? 됐어? 자, 그럼 봐봐. 요렇게 쭉 잘라보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야. 맞죠? 그러니까 한눈에 들어야 될 게 이게 b가 보여요?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값이죠. 네. 맞지?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분의 1이면 1대 루트 3대 2 되죠? 예. 맞지? 그 말은 여기가 몇 도? 60도 맞지? 여기가 몇 도? 30도 맞지? 여기까지 되겠어요? 되겠나? 여기 몇 도? 30. 맞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질 걸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맞지? 네. 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 몇 도예요, 그러면? 60도. 여기 몇 도? 60도 나오겠죠? 어이? 네? 여기. 아, 그럼요? 여기가 30도죠. 근데 우리는 삼각비의 값을 어떻게 X축과 이루는 각을 보자 했잖아. 맞죠?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야? 아, 60도. 60도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무슨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요 길이가 얼마라고? 1이에요. 근데 여기가 60도야. 그럼 여기가 1대 루트 3대 2라는 길이를 할 수 있죠. 그럼 P의 좌표가 뭐가 되어버린 거야?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P의 좌표를 할 수가 있죠. 맞지? 그럼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P가 여기 위의 점이죠? 네. X에다가 뭘 대입을 했더니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Y가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왔다 이 말이죠? 네. 됐지? 그래서
A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제곱을 하면 뭐가 되겠다? 근데 1이 되죠? 근데 A에 루트 3제곱을 구하랬죠 문제에서. 네. 그럼 여기다 뭐 해라? 말이죠. 마이너스 2제곱을 하라 맞죠? 그래서 4가 남은 4 이런 식이 되는 문제다 이 말이죠. 저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